로는 그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여러분이 어저께 몰래 포장한 거 아니면 다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대신 다만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서 이제 제한을 하죠. 오포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개발할 때 개별 조건이 있어요. 개별 조건. 뭐 두 가지 여러분들이 부동산 전문가로서 가지고 가야 될 개념. 첫 번째, 뭘 개발하겠다. 그럼 이 개발이 정당한지, 적정한지, 주택 하나 짓겠다고 해놓고 2,000평 전용한다. 합리적이지 않죠? 네. 뭐 규모에도 안 맞고요. 네? 그런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요. 기반시설이 있는지. 길도 좁은데 꾸역꾸역 해갖고 막 다세대 다가구 지어서 결국에는 성장관리 계획 했잖아요. 네? 지금 저는 이제 제가 중개 대상 지역이 아니라서 우리 저 소공들한테도 야, 오포 가지 마 그래요. 기름값도 안 나온다고. 응? 니들이 하는 초월 곤지암 도척이나 잘하라고 그래요. 내 동네도 못하면서 남의 동네 뭐하러 가요. 전화해서 물어보면 되지. 그죠? 응. 혼자 어떻게 다 합니까? 기반시설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첫 번째, 개발이 정당한지, 적정성, 뭐 이런 규모, 이런 걸 따지는 거고요. 그다음 기반시설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이 뭐예요? 주변 지역과의 조화. 정원시설에, 성장관리계획이라는 게 그런 개념이에요. 아까 토요하시는 것 같은데, 성장관리계획이 그거죠. 개발 압력, 개발 수요가 높은 것을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니들이 여기 개발할 때는 성장관리계획 구역에서 성장관리계획 구역 안에 성장관리계획이 있는 거예요. 광주는 전 지역이 거의 다 성장관리계획 구역이에요. 네, 근데 지자체마다 좀 틀려요. 화성 같은 데는 어떤 도로법상의 도로 주변 이 정도에만 성장관리기 잡혀 있어요. 그다음 조닝하는 것도 좀 틀려요. 우리는 산업형, 주거형, 근린형 이렇게 세 가지로 조닝을 하잖아요. 근데 거기는 주거, 유통형, 하여튼 복잡해. 그러니까 성장관리 계획은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반시설 없이 막 개발이 되니까 안 되겠어요. 그래서 뭘 했어요? 도로계획선이라는 개념을 줬죠. 도로계획선. 계획도로가 아니에요. 계획도로가 아니고 도로계획선. 제가 나눠드린 그 광주시 성장관리계획 시행지침에 다 있는 얘기예요. 근데 거기는 왜 성장관리 방안이라고 돼 있냐고? 광주가 많이 앞섰어요. 그때는 성장관리계획이라는 국계법상에 정확한 용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성장관리 방안이라고 돼 있어요. 바꿀 거예요. 좀 조만간에. 바꿔야 되겠죠. 지금은 명확히 성장관리계획, 성장관리계획구역. 옛날에는 성장관리 방안 수립지역 이런 식으로 해서 막 지자체마다 막 혼동해서 썼어요. 근데 여러분 전문가니까 정확한 표현을 쓰셔야 돼요. 그리고 전문가하고 비전문가의 차이점은 정확한 용어를 쓰느냐 안 쓰느냐예요. 자, 도로계획선 대표적인 거예요. 성장관리계획도 강의 양이 많기 때문에 그냥 간단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로계획선. 결국엔 중요한 건 뭐예요? 도로를 갖추라는 거예요. 6m 이상의 도로. 네? 그래서 성장관리를 하는 거예요. 자, 개발할 때 여러분이 개발할 때 아까 말하는 적정성, 그 다음에 기반시설, 그리고 주변 지역과의 조화. 민원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뭘 개발하는데 굳이 내가 돈을 벌겠다고 멱살 잡힐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개별 조건. 여러분이 개발하는 데서 개별 조건 따집니다. 우리 도시계획 조례에 있어요. 첫 번째, 뭐죠? 경사도. 경사도가 나와야 돼요. 아까 25도 얘기했는데, 그건 산지관리법이고요.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20도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존산지나, 농림 보존산지, 그 다음에 농업, 보존산지죠. 경사도 따지는 건 이마밖에 없겠죠. 그거는
산지관리법에 적용을 받으니까 25도 적용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흔히 말하는 관광농원 있죠? 네? 관광농원. 산지관리법 적용받아요. 그래서 진짜 부동산 전문가는 농지하고 산지를 공부하는 겁니다. 네. 아시겠죠? 네. 그리고 또 경사도, 그 다음 보는 게 임상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평균 밀도? 그 지자체의 평균 밀도. 산림이 쭉 있는데 양호한 산림들이 있는 거죠. 빽빽하게. 이 지자체 평균 밀도보다도 대부분 한 150도, 150% 정도? 산지관리법에서 그것도 규정하고 있고 광주시도 똑같이 적용을 하고 있어요. 그걸 임상이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이제 50년 이상의 이제 아주 이제 우수한 화렵수들 있고 하면은 좀 50% 이상인가 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뭐 광주에 그렇게 많지 않고 대부분 그런 것은 이제 개발이 안 되는 경사도가 좀 높거나 그다음에 또 마지막 얘기가 표고. 그러니까 표고라는 개념은 이제 제가 경사도, 임상, 표고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광주는 기준지방구라고 해서 진입도로에서 일정 부분 높이까지만 개발을 해요. 지금 현재로서는 50m까지. 가장 내가 개발하려고 있는 땅에서 제일 가까운 공공용 도로. 여기서 말하는 공공용 도로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농어촌 도로에서 리도급 이상. 거기서 막 설명해놨어요. 가로 열고 닫고 뭐 막 복잡하게 설명해놨는데 하여튼 그 말이 내가 개발하려고 있는 땅에서 제일 가까운 진출입이 가능해야 돼요. 연결이 가능한 도로. 그 도로는 리도급 이상의 도로. 2차선 확포장된 거기서 50m 이내까지만 해발 고도로 50m 이내까지만 개발이 가능하게끔 돼 있어요. 그 조건을 충족해야 돼. 경사도, 임상, 표고. 농지 같은 경우는 뭐 임상을 볼 필요 없겠죠. 네. 경사도도 거의 하겠죠. 그리고 그거 지자체마다 좀 틀려요. 특히 화성 같은 경우에는 100m가 안 되는 높이 해발 표고 100m가 안 되는 산도 많아요. 네. 그 다음에 제가 나눠드린 산지관리법 관련해서 개발행위 규모를 보시면 그거에 대한 예외 규정들이 나와요. 네. 근데 지금 보셔도 이해가 안 가실 거고 그거는 별도로 제가 산지만 하루 정도 강의를 해야 돼요. 사실은. 그래도 다 못해요. 오늘은 성장관리계획. 그리고 이제 성장관리계획을 하는 건 뭐냐면 정원시설하고 비정원시설하고 섞여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또 민원이 생겨. 네? 기존에 공장들이 쭉 있었는데 주택이 쓱 들어가고 전원주택 짓고 혼자 좋다고 살았는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공장들이 계속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민원이 생기죠. 그래서 조닝을 했어요. 응? 아까 뭐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뭐 집 짓고 사는데 그 어르신이 양보해야 돼요. 산업형으로 지정됐으면. 그래서 성장관리계획에서 우리가 이제 유도형, 일반형이 있고 유도형이 있어요. 일반형은 이제 건축물의 용도 계획에 대한 거예요. 건축물의 용도 계획을 지정해 줬어요. 여기에서는 뭐 정원시설을 하고, 여기에서는 하지 말라. 그래서 일반형은 용도 지역별로, 자, 성장관리계획은요, 도시지역 중에서 자연녹지, 녹지지역하고 비도시 지역에만 성장관리계획을 하는 겁니다. 주상공은 도시계획으로 가야죠. 도시계획이 있잖아. 그러니까 성장관리계획의 개념은 그러니까 도시지역 중에서도 비도시 지역과 그러니까 도시지역 중에서 녹지지역과 비도시 지역은 어떤 도시계획이 없는 거야. 그래서 가이드라인을 잡아준 거예요. 그게 성장관리계획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거기에 맞게 해라. 그래서 좀 포지티브한 거, 긍정적인 것은 인센티브를 주는 거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도시계획 심의를 안 받아요. 네? 도시계획 심의를 없어요. 성장관리계획에 맞게 하게 되면 근데 여러분 반응을 시키는 거 하는 거 보니까 뭘 도시계획 심의를 받고 안 받는 것도 잘 모르시는 거예요. 네? 제가 도시계획 심의를 안 받는다 그러면 그러냐고 해도 좀 리액션이 있어야 되는데 도시계획 심의를 안 받아야 해도 그냥 무표정해.
별로 반응이 없는 거야. 도시계획 심의를 뭘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자, 하여튼 인센티브는 두 가지인데, 건폐율 용적률 완화해 주는 것보다는 도시계획 심의를 안 받는 게 더 좋은 거예요. 네. 도시계획 심의는 시간이 남으면 잠깐 교재를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성장관리계획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일반형은 용도지역별로 나눴어요. 녹지지역 전부 다 뭐 되고 뭐 안 되고 다 해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존관리,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까지. 근데 광주는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없기 때문에 굳이 설명을 안 해놓은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건축물이 되고 안 되고 뭐 이런 것들을 다 설명해 놨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정원시설과 비정원시설이 섞이는 걸 막기 위해서 이제 조닝을 해놨어요. 네? 같은 계획관리 지역이라도 산업형, 주거형, 근린형. 이 어감에서도 느끼듯이 산업형에는 다가구하고 그냥 공동주택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반대로 주거형에는 공장과 이종 근생 제조업소,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창고 뭐 이런 것들 못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것도 문제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미 들어와 있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든지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오늘 뭐 성장관리계획 이것을 시행지침을 다 설명해 드릴 수 없어. 기본적인 거 그렇게 조닝을 해놨으니까 거기 보면 이제 허용 용도가 있고 권장 용도가 있고 허용 용도가 있고 불허 용도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불허 용도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장관리 계획을 시행하기 전까지 허가를 받은 것은 지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질문하시는 거예요. 얼마 전에 지었는데? 아, 이걸 시행하기 전에 부랴부랴 허가 받아 놓은 거야. 네? 그거 지은 거지. 네. 그래서, 성장관리 계획이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성장관리 계획을 시행하면 두 가지, 건폐율 용적률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거 있고, 도시계획 심의를 안 받는다는 게 있죠. 자, 도시계획 심의도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도시계획 심의라는 게. 그 전에는, 우리가 관리지역이라는 거, 관리지역이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존관리로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나눠지기 전에 우리가 그러니까 도시계획법하고 국토이용관리법이 통합되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준도시하고 준농림이 합쳐지다 보니까 관리지역이 너무 넓어지는 거야. 그래서 2000년도 초에는 연적개발 제한이라는 걸 했었어요. 연적개발 제한을 설명할 필요는 없겠지만 하다 보니까 또 불합리한 점이 생기는 거야. 먼저 허가받은 사람이 임자야. 일정 부분 개발이 됐으면 추가로 허가를 안 해주는 거였죠. 그래서 이거 불합리하다. 그래서 폐지하면서 도시계획 심의를 부활한 거예요. 근데 도시계획 심의를 부활하니까 뭐요? 엄청 바빠. 다 해줘야 돼. 그래서 참고서를 보시면 참고서가 아니고 기본교재를 보시면 몇 페이지냐? 별표 25, 60페이지. 기본교재 60페이지를 보세요. 보셨어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외 대상. 자, 원칙적으로는 다 도시계획 심의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거 뭐 주택이나 이런 것까지 받는데도 막 도시계획 심의를 받으라고 하면 불편하잖아. 자, 아까 얘기했잖아. 뭐든지 다 해주는 거. 웬만하면 다 해주는 거. 단독주택하고 일종 근생이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별표 25에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어떻게 정리했냐? 용도 지역별로. 그리고 건축물의 용도, 그 다음에 연면적, 대지 규모, 주택 호수, 이런 식으로. 자, 자연녹지하고 계획관리 지역. 만만하죠? 네, 여기서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일종 근생, 이종 근린생활시설은 도시계획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다만 거기 써있죠. 거더러가 뭐라고요? 다중이용시설. 더는
네? 더는 단란주점. 그 다음에 러가 안마실수하고 노래방이에요. 빠졌죠? 이종근생 제조업소. 그래서 이종근생 제조업소는 도시계획 심의를 안 받는 거였었어요. 근데 공장은 받아야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장관리계획에서 산업형이야. 그러면 도시계획 심의를 안 받죠. 산업형에서는. 원래 산업형에서는 계획관리지나 자연녹지에서 내가 공장, 이종근생 제조업소는 어차피 심의 대상이 아닌데 일반 공장이나 창고는 도시계획 심의 대상이에요. 근데 성장관리계획에 조닝할 때 산업형이라고 돼 있다. 그러면 도시계획 심의를 안 받는다. 이 무슨 차이가 있냐면요. 도시계획 심의를 받으려면 기반시설 다 확보해야 돼. 그리고 뭐 돈도 많이 들어가. 심의 받으면 그냥 심의위원들에서 해 이거 아니거든요. 다 따져. 근데 성장관리계획에 맞게 네? 네, 하게 되면 그렇다라는 개념만 아시면 돼요. 제가 쉬운 걸 되게 쉽게 설명했어요. 그리고 기본교재 이거는 여러분들이 광주에서 제가 쓴 건 하나도 없어요. 제가 쓴 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법령을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게 짜집게 해놓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네, 그래서 한 장 넘기시면 설명을 좀 드릴게요. 개발행위허가, 광주시 개발행위허가 기본분용에서 아까 도시계획조례, 건축조례, 성장관리계획, 시행지침 이렇게 했잖아요. 그 다음 개발행위허가 기준 56조가 있고 국회법 시행령 별표 1에 2인데 이거 너무 못 알아듣는 거야. 그래서 이걸 설명해 놓은 게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이에요. 맨 앞장에 보시면 설명해 놨죠. 맨 앞에 다시 설명해야 되겠네. 지금 페이지 넘기시는 분 있어. 맨 앞에 보세요. 맨 앞에. 광주시 개발행위허가 기본법령이라고 했고 제가 목차를 해놨잖아요. 네, 그거 보시라고요. 다시 설명할게요. 맨 앞에 광주시 도시계획조례, 건축조례, 성장관리계획, 시행지침. 자, 여러분을 직접 기속하는 것은 뭐예요? 도시계획조례하고 건축조례예요. 물론 국계법, 건축법이 있죠. 근데 지자체 실정에 맞게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것은 도시계획조례고 건축조례예요. 그래서 이걸 해놓은 거고, 건축법, 국계법 무시하시면 안 돼요. 거기는 최소한을 제한하고 최소한을 허용해 놓은 거예요. 나머지는 지자체 실정에 맞게끔 니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그거보다 우선하는 게 뭐예요?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는 성장관리계획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오늘은 뭐 시연해 줄 수가 없어요. 여기서 시연해 드릴 수 없는데 보시면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에 성장관리계획 가로 열고 산업형 또는 주거형, 근린형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네? 일반형 이렇게 가로 닫고 그러면 이제 거기서 뭐가 되고 안 되고 이제 앞으로 용도 변경이나 증축 뭐 이런 것들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맞게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 성장관리 계획도 굉장히 좀 문제가 좀 많아요. 아까 말한 처럼 뭐 저도 그것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산업형인데 산업형이면은 산업형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어르신이 벼르고 있어. 전원주택 짓고 사시는 어르신 들어오기만 해 아주. 입구에다 편말 붙여놨어 벌써. 불편해. 네. 어쩔 수가 없죠. 네. 뭐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개발행위허가 기준. 이 개발행위 기준이 토지의 형질 변경을 이용한 개발행위 기준 다 들어가. 우리가 개발행위라는 것은 결국에는 건축, 공작물 설치 하나로 보고요. 그 다음에 토지의 형질 변경, 그 다음에 토속 채취, 분할, 적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의 형질 변경을 일반적인 토지의 형질 변경을 수반하는 개발. 그러니까 일정 규모 이하 그걸 개발행위 규모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국계법에 있고 또 지자체 실정에 맞게끔 해줬어요. 그래서 광주는 국계법에서는 관리지역 3만, 농림지역 3만 이렇게 해놨는데 광주시에서는 계획관리지역은 3만, 생산하고 보존관리지역은 2만이다.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농림 지역이 2만인가요? 그렇게 돼요. 도시계획조례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듣고, 이제 토목측량이나 건축사하고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의뢰 받으면 가지고 가세요. 의뢰 받으시면 땅이 나오면, 예, 받아서 직접 그려봐야 되잖아요. 그죠? 이제, 건축사의 능력은 건축 설계예요. 그러니까 건축 계획을 짜는 거죠. 건축 계획. 건축 계획을 잘 해야지 건축 설계가 나오는 거예요. 부동산 전문가는 개발 계획이에요. 여러분이 개발 계획을 잘 짜봐야 돼요. 땅이 나왔어요. 그럼 여기다가 집을 지을 건지, 이종근생, 이종근생 제조업소를 지을 건지, 아니면 창고를 지을 건지, 소매점을 지을 건지, 여러분 손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이, 아니, 건축사가 뭘 알아요? 건축사는 설계해 주는 거지. 건축 계획을 잘 하는 거예요. 화장실을 넓힐 건지,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거에 따라서 창문을 넓힐 건지, 응? 응? 이 사람은 뭐 정신적으로 약간의 폐쇄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개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거에 맞게 해주는 게 건축 계획인 거고, 네? 또 뚱뚱해. 그럼 변기 있는데 좀 넓혀야 될 거 아니에요. 앞에 닿으면 안 되잖아. 그 집에 있는 거주하는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등치가 있어. 화장실도 좀 높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것들이 이제 건축 계획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는 건 뭐예요? 부동산 전문가니까 개발 계획. 어디로 출입구를 낼지.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예요. 저를 보는 게 아니고. 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이 경안천을 잘 알아야죠. 그리고 그 주변이 어떻게, 향이 어딘지, 어떻게 앉힐 건지. 꼭 업무용 시설이라고 햇빛 안 보면은 일하다가 빙판에 미끄러져서 낙상하죠. 약간의 경사가 있다면은 적어도 겨울에도 해를 좀 볼 수 있게 해서 자연적으로 높게끔 만들어진다든지. 그리고 건물 예를 들어서 오늘 개발부담금은 설명 안 하지만 개발부담금도 안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굳이 뭐하러 내요? 네? 그러지 않아도 세금 많이 내는데. 계획관리 지역에서 300평 전용하는데 개발 비용 얼마나 드는 줄 아세요? 순수하게 준조세, 농지보전부담금. 계획관리 지역에서 300평 내가 개발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농지보전부담금 얼마나 낼까요? 네? 예, 맞아요. 그걸 곱해보면 5천만 원이에요. 5천만 원 적은 돈 아니잖아요. 300 곱하기 16만 5천 해보세요. 좀 남아요. 회식하세요. 5천에서. 그걸 왜 냅니까? 그죠? 저를 보시면 안 되고요. 교재에 있어요. 네. 농지보전부담금을 안 내는 방법도 많아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받는 것도 많아요. 제가 나눠드린 공장 설립 길라잡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공장 사러 왔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 취득세 안 내는 것도 많아요. 근데 여러분 다 내게 하잖아요. 애국자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금을 걷는데 일조하잖아. 돈 안 내는 거 많아요. 안 내는 거 많죠? 근데 안 가르쳐줘. 일부러 안 가르쳐 주는 건지, 애국자라서, 여러분들이 애국자라서 안 가르쳐 주는지 모르겠지만, 세금 안 내는 것도 많아요.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게 얼마나 많은데. 대표적인 게 뭐예요? 나라에서 혜택을 제일 많이 받는 게. 맞습니다. 농림, 축산, 수산업이에요. 우리가 농수산물이라고 얘기하는 거, 삼천포로 살짝 빠지긴 하는데, 됐죠? 성장관리계획은, 내가 볼 때는, 우리 저기 교육위원장이나 지회장님한테 건의하셔서, 예? 정규과정 개설해달라고 그러세요. 농수산물의 정의는 농산물, 2번 축산물, 3번 임산물, 4번은요? 네, 맞아요.
국내산이면 나라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해 줍니다. 농림지역에서 공장 안 되게 돼 있죠. 용도지역 농림지역에서 공장 안 돼요. 그죠? 근데 국내산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임산물을 가공, 생산하는 시설은 허용해줘요. 다만 물을 쓰거나 그것은 별개의 법이에요. 아시겠죠? 별개의 개별법으로 제한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했으니까 설명해 드려야죠. 이종근생 제조업소하고 공장의 차이점이 뭘까요? 면적 말고. 이종근생 제조업소하고 공장의 차이점. 뭐 줄 게 없네? 이종근생 제조업소와 공장의 차이점. 이제 공장도 좀 하세요. 심심한데. 아파트 그만하시고. 아파트 많이 했잖아요. 진입로? 네, 또? 오페수? 그건 광주만 해당되는 거예요. 좀 글로벌하게, 전국적으로. 공장과 제조업소의 차이점. 네? 그러니까 면적 말고. 일반 공장도 60평짜리 일반 공장이 있어요. 우리가 건축법상에서는 150평, 500제곱미터 이상은 사용 승인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좀 글로벌하게 폐수 배출 시설 맞는데 글로벌하게 아니에요. 민원 아니에요. 폐수 배출 시설을 포함한 배출 시설에 설치할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여기 좀 환경이 그래서 자 우리가 이종근생 제조업소하고 공장은 둘 다 제조시설이에요. 그죠? 근데 이종근생 제조시설이라는 것은, 제조업소라는 것은, 이종근생이라는 표현이 근린생활시설이 가까울 근자에다 이웃닌자를 쓰거든요. 우리 생활하고 밀접한 거야. 근데 여기서 뚱땅거리면 되겠어요? 안 되죠? 예? 막 시커먼 연기 날리면 되겠어요? 안 되죠? 그건 일반 공장 가서 해라. 근데 그걸 제한하는 기준이 바로 배출시설인데, 이 배출시설은 크게 세 가지예요. 하나가 여기 말하는, 누가 광주 사람 아니랄까봐, 폐수 배출시설. 두 번째가 대기 배출시설. 공장이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막 하니까 하는데 막 시커먼 연기 날아가잖아요, 하늘로. 그죠? 예? 그것도 배출시설이란 말이야. 대기 배출시설. 폐수 배출시설만 얘기했어요. 근데, 자, 그러니까 배출시설. 폐수 배출시설, 대기 배출시설, 그 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 소음진동. 예? 소음진동도 배출시설인 거예요. 예? 옆에서 계속 냄새 나는 것도 그렇지만, 대표, 그라비아가 좀 하는 게 대기 배출시설을 하거든요. 그래도 냄새나. 냄새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날씨 꾸물꾸물하면 냄새 난단 말이에요. 광주에 지금 많이 들어와 있는 공장이 뭐예요? 대표적인 게?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여러분이 좋아해. 저도 매일 하루에 여러 잔 먹어요. 커피 로스팅. 커피 로스팅 공장은 지산에서도 안 받아줘요. 아파트형 공장에서도. 왜 그런 줄 아세요? 한 잔 먹는 건 좋아. 향기 좋아. 네. 그걸 매일같이 맞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토 나오지. 네? 그래서 광주가 그런 거에 적격인 거예요. 왜? 산 밑에 대충 민원이 없는 곳. 도시대 로스팅 공장 넣어봐요. 난리 나지. 응? 그 냄새를 매일같이 맡는다고 봐봐요. 내가 예전에 학동리에서 중계할 때 거기에 보면은 그 뭐지? 차 있잖아. 녹차 공장이 있어요. 학동리에. 예? 그 옆에 있는 사람은 녹차 공장 찍소리도 못해요. 주변 사람들한테. 왜? 민원 대상이야. 아주 머리가 아파 죽겠대. 녹차 냄새 때문에. 예? 예. 그 볶는 냄새가 그렇게 나는 거야. 어쩌다 한 잔 쫙 하고 뭐 다향 좋죠. 그러니까 다향이 아니라니까. 응? 그런 거예요. 커피 로스팅 민원 대상이에요. 그래서 광주에 많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쪽엔 별로 없겠죠. 근데 저 산 밑에 자 커피도 식품 공장이니까 아까 말하는 충족해야 돼요. 내 지역에 해야 돼요. 하수처리국 내 지역에 해야 돼요. 물을 쓰든 안 쓰든
예. 바로 그런 문제예요. 예. 자, 공장과 이중근생 제조업소의 차이점은 배출시설이에요. 그러니까 일정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 여기서 말하는 배출시설은 아까 말하는 폐수배출, 그 다음에 대기배출, 소음진동. 자, 대기배출은 대기가 관리가 잘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공장 설립 길라잡이 보시면 그냥 말씀드릴게요. 연간 일정 무게 이상 대기 배출이 하늘로 날아가는데 몇 톤까지 따지냐면 10톤 미만. 어마어마한 양이죠. 예. 10톤이 넘어가면 3종이에요. 4종과 5종은 입지가 가능해요. 광주에서도 제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기는 관리가 안 되니까 1, 2, 3종만 제한하고 1, 2, 3종은 결국에 뭐예요? 공해공장. 공해공장이에요. 저기 저 바닷가로 가야 돼요. 웬만하면 지금은 수도권의 바닷가에도 안 받아줘요. 과거 우리가 고도 이제 산업 발전을 할 때는 어쩔 수 없지 했죠. 그래갖고 바닷가에 뭐 폐수 배출 시설도 많이 생겨가지고 뭐 물고기 죽고 막 그랬겠을 거예요. 뭐 그런 거예요. 1, 2, 3종은 내가 얘기했잖아요. 4종 사업장이 10톤이에요. 10톤. 10톤까지. 연중 하늘로 10톤 이상 날린다는 거예요. 무게가 엄청나죠. 2톤까지가 5종 사업장이에요. 그러니까 5종은 웬만하면 다 가능해요. 광주에서도. 받아줘요. 대기로 오염물질, 대기 오염물질 날아가는데 2톤까지예요. 그 다음에 폐수는 1, 2, 3, 4종이 이제 공해공장이에요. 자체적인 그런 걸 해야 돼요. 자, 5종 사업장은 50톤까지예요. 1일 폐수 배출량 50톤까지. 그런데 광주는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지만 환경부에서 특별 관리하잖아요. 자, 1일 20톤까지만. 네. 제기가 아니고 그 폐수 배출 시설 보시면 나와요. 네. 상수원하고 그 인근 지역. 그게 바로 여기에요. 특별대책 지역. 20톤. 어디까지 그것도 아무 데서 하는 거 아니에요? 1일 시간당 100리터니까, 거기에 뭐 특정 수질, 오염 물질이 섞이면은 안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광유류라는 것은 석유 등처럼 광물에서 뽑아내는 그런 게 섞이지 않고 20톤까지 직관을 연결하면 입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광주가 뜨는 거예요. 왜? 서울에서 가깝잖아. 식품 공장 하는데 광유류만 섞지 않으면 돼요. 석유화학 뭐 이런 것만. 네? 그래서 여기 하는데 내 지역이면 옛날에는 여기 뭐가 많았어요. 가구 공장 많았잖아요. 지금 다 없어졌잖아요. 그죠? 그리고 대체로 들어오는 게 식품 공장이에요. 네. 근데 내 지역이고 1일 20톤 이상 물을 쓰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기 토지이용계획 확인을 보시면 배출시설 설치 제한 지역이라고 나와요. 그럼 그 배출시설은 물에 대한 거거든요. 물환경보전법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는 광주는 물만 관리한다고 생각하는데 당연히 수도권에서는 대기배출 3종 이상 입지할 수가 없어요. 응? 광주는 난리 나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개발할 때 주변과의 조화. 내가 법적으로 허용해도 옆에 계신 어르신이 가만히 안 둬요. 냄새 난다. 응? 너 같으면 포함되니까요. 저기 커피 로스팅 공장 옆에 살면 응? 하루 종일 볶아봐요. 냄새가. 응? 그 다음에 그 뭐지? 아까 얘기하는 녹차 이런 거, 차, 전통차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법적으로 허용해도 민원이 생기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개할 때는 법적으로 문제 없다. 성장관리계에서 산업형 조닝인데 필요 없어요. 민원이 최고야. 돈으로 해결하든지 아니면 어르신 맨날 취해 살게 막걸리를 받아들이든지 어떻게든 해결해야 돼. 응? 아시겠죠? 응. 자, 오늘은 뭐 시간이 조금 있어서 그리고 여러분 중개하는 데 있어서 그거예요. 그 다음에 뭐 창고용 제가 소매점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생산관리나 보존관리도 많이 개발을 하세요. 근데 생산관리나 보존관리는 이제 농지를 개발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농지 전용 제한시설이라는 게 개념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어디 가시면 좀 설명하기가 좀 그런데 일정 면적 이상,
이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서 농지를 전용하는데 계획관리지역은 안 따져요. 도시지역, 계획관리지역, 개발진흥지구는 안 따지는데 그 외에는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서 농지를 일정 면적 이상 개발할 수 있고 없고 제한이 있어요. 아까 예외에 있다고 그랬죠? 일종 소매하고 주택은 1000제곱미터까지는 부지 면적 그냥 돼요. 근데 내가 단독주택 짓겠는데 1200제곱미터 개발을 전용한다고? 생산이나 보존관리지역, 농림지역에서 하지 마세요. 아니면 그거 떼어서 짜투리로 농지로 그냥 남겨놔야 돼. 전용이 안 돼. 그러니까 농지법은 뭐예요? 결국에는 농지를 보호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예 규모의 용도지역에 따라서 건축물 용도별로 제한을 했어요. 근데 그걸 접근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농수산물 가공 처리 시설. 농수산물 가공 처리 시설이니까. 그리고 요즘 뜨는 게 뭐예요? 뜨는 게 농수산물 전처리 시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변구역에서 할 수 있는 게 유일하게 되는 게 그거예요. 농수산물 전처리. 네? 자, 농림지역에서 이렇게 농수산물을 가공해도 수변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해주는 게 100제곱미터니까 떡공장 같은 경우, 네? 방앗간, 제과점 이런 것들을 해줘요. 예외적으로. 네. 제가 근거법은 올려서 드릴게요. 네. 거기서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계란 세척하는 거. 양계장에 있는데 계란 세척해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기름을 안 쓰고 하는 그런 농산물 가공. 네. 그런 것들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변구역에서 무조건 안 된다가 아니에요. 쓸모없는 땅이 없어요. 네. 그 다음에 지금 산지, 농지, 간단한 하나씩만 팁을 드리면, 농지 같은 경우, 절대 농지, 저기 지방에, 다 광주에서 태어나신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간척지들이 있어요. 간척지 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어디다 파냐면, 한국농어촌공사에다 파시는 게 제일 유리해요. 못 팔아서 끌당할 필요 없어요. 어르신들 돌아가시면 농사 못 짓잖아요? 그럼 한국농어촌공사에다 매수 청구하면 제일 비싸게 사줘요. 왜냐면 돈이 많아요. 네. 요즘 농어촌공사에서 쓸 돈이 어디 있어요? 농지를 새로 만드는 것도 없잖아. 여러분들이 300평 전용한다고 5천만 원씩 내는데 그 돈 남잖아요. 농지 매입해줘요. 그 다음에 청년들 귀촌 귀농하게 되면 지원해주고 농지도 빌려주고. 네. 3년 꾹 잡고 가서 농사 지시든지. 그럼 땅도 줘요. 싸게 살 수 있게. 그 다음에 태화산 정상에 있는 임야. 네? 태화산 정상에 있는 임야 어떻게 팔아요? 경사도도 안 나와요. 경사도, 임상, 표고 다 안 나오잖아요. 어떻게 팔아요? 네? 어디요? 그렇죠. 나라에다 파는 거예요. 나라에서 사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몇 가지 조건. 우리가 생각하는 개발 안 되는 산림보호구역, 백두대간 무조건 사요. 네. 집단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 산림이라는 게 탄소 흡수원이에요. 그래서 녹화 사업 해야 돼요. 근데 그러니까 사유림을 사고 여기 근처에 있는 구기림을 팔죠. 교환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를 해야 될 게 그런 것들이에요. 진짜 사요. 잘 사요. 네. 대신 이제 몇 가지 제한이 있는데 별거 아니에요. 제한은 1년 이내에 매매된 사례가 없어야 되고 어떤 근저당이라든지 제한, 그다음에 공유가 아니어야 돼. 근데 공유자가 다 동의하면 상관없어요. 네? 그리고 또 유리한 조건은 예를 들어 그러니까 필지가 산림이 몇백 평은 아닐 거 아니에요. 위에 그 꼭대기에 있는 산들은 필지가 넓잖아요. 그죠? 근데 그 옆에가 또 국유지야. 그럼 100% 사줘요? 응? 사유지 사이에 끼인 것은 좀 관리하기가 애매모호해. 아니야, 항공으로 방역을 하더라도 같이 국유림이 모여 있으면 드론을 띄워도, 그잖아요?
한 번에 쫙 방역하면 되잖아. 방지하고. 그죠? 응?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안 되니까. 그런 유리한 조건들. 어딨냐고요? 정보에 다 있어요. 산림수는, Q&A 들어가면 다 있어요. 사유림 매수라고 그래서 산림청에서 해요. 매년 고시에. 농지. 네. 그러니까 조금 뭐 요즘 같은 상황에 살짝 눈을 돌려서, 네, 그렇게 해보시고, 일단 동네 어르신들하고 친하게 지내세요. 저는 항상 불편해. 몇백만 원짜리 논에, 밭에서 농사 짓고 계시잖아. 불편해. 개발할 수 있게끔. 그리고 하시고, 뭐 궁금하신 것들은 시간 관계상 질문 안 받겠습니다. 됐죠? 네, 고생하셨고요. 마치겠습니다. 네.